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대선을 이제 딱 일주일 앞두고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은 후보 캠프에서 정치인들이 출연을 했다면요, 오늘은 후보를 지지하는 외부 인사, 그러니까 비정치인들의 생각은 뭔지 그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 만날 분은 문재인 후보의 공개 지지자입니다. 웹툰 미생과 내부자들의 작가죠. 윤태호 작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윤태호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웹툰 책 내시고 나서 저희가 화제 인터뷰로는 몇 번 인터뷰를 했어도 네네. 이렇게 정치인 인터뷰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저도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워요. 아니, 사실은 대중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누군가를 나서서 지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외국 보면은 많이들 하고들 하는데 예. 우리나라만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못했느냐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지지한 사람은 꼭 탄압을 당했거든요. 그게 보면 이번에는 블랙리스트로 확인이 됐지만 예. 과거에는 잘 나오던 연예인들이 정권이 바뀌면 못 나오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미움받았구나 이런 정도의 이해도는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어렵겠죠. 네. 그런데 자신 있게 나서서 찬조 연설까지 하셨습니다. 네. 왜 문재인입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쭉 따라가면서 보다 보니까 계속 그 옆에 문재인 지금 후보님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님을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어떤 이제 이해도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예의랄까? 그 TV 토론 같은 걸 봐도 너무 그렇게까지 상대를 무시하려고 하지 않거나 이런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창작자인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좀 기본이 충실하게 돼 있으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의미로. 네.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도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2012년도에는 직접 뵌 적은 없었는데요. 예. 이제 대통령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오히려 그때 식사 한번 같이 했고요. 아하. 그다음에 요번에도 이제 부산 내려가가지고 문재인 후보님 그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 하실 때 무대에서 같이 이야기했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 2012년에 만나지 않고 생각했던 것과 개인적으로 만나본 후에 느낌이 같았습니까? 제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몇 분하고 이제 식사 자리를 하거나 이래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항상 이야기를 주도를 하세요. 말에 드라이브를 많이 거시던데 문재인 후보님은 굉장히 이렇게 들으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눈을 이렇게 피하지 않고 계속 눈 맞춤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죠. 그리고 추임새도 이렇게 같이 넣고. 그러니까 혹시 너무 좀 문화적인 이야기, 만화 쪽의 이야기를 드리면 못 알아들으실까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래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게 그냥 제스처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진정성이 그러니까 느껴지는. 리액션이 아주 좋으세요. 리액션이 좋으시고. 네네. 그런 매력에 빠지셨군요. 네. 어떤 개인적인 매력. 그럼 오히려 특별한 어떤 정책보다 인간에 대한 매력이 더 먼저입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TV에서 지지 연설하시는 걸 제가 쭉 보니까 세월호 얘기를 하다가 윤태호 작가님이 좀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울컥하시는 거 보고 덩달아서 눈시울 붉어졌던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부분에선. 저는 이제 세월호 그 동영상도 그걸 한번 보면은 그 정신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영상을 봤을 때보다 문자 메시지가 저는 더 울컥했는데 아이들이 보낸 문자들. 네네. 그 아이들이 보낸 카톡 문자가 제가 키우는 제 딸 아들의 목소리 같은 거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입을 할 테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자가 저한테는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관료들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었죠.
이런 나라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이제 지지 연설에서 하셨던 거고 네. 또 하나는 지난 정권 문학의 가장 큰 화두였던 이 블랙리스트. 네. 아까 윤태호 작가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 지지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님 지지해가지고 이제 블랙리스트가 두 군데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2번이나 메달 따셨어요. 예. 저는 근데 윤태호 작가는 워낙 잘 나가는 분이시니까 블랙리스트 네. 안 오르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셨군요. 제가 이제 이끼라는 만화 끝내고 나서 예. 좀 잘 됐으니까 예.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원 사회나 이런 데 제 이름으로는 한 적이 없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랙리스트인지를 좀 몰랐는데 그랬군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제 작품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 제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못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 그러니까 제 작품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좀 곤란하다. 아, 그러니까 이 윤태호 작가의 원작을 가지고 뭔가 2차, 3차 가공을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정부에다가 지원 신청을 하면 윤태호라는 작가의 것으로는 그 이름 가지고는 못한다. 지원 어렵다. 이런 답변들을 들은 분이 계시군요. 그렇죠. 야. 그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이제 소문만 있었지 진짜로 블랙리스트 이런 종이가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정치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건데 웹툰 내부자들 보면 명대사가 있잖아요. 네.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네. 이 대사가 지금 현실에서 사실은 벌어졌던 게 지난해인데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부분 혐오하고 끝나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해프닝 같이 이렇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뱉어내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의 하나의 캐릭터 같이 이해되는 것. 저는 되게 못마땅하거든요. 그 막말이며 뭐 거친 네. 표현들, 여성 비하 이런 것이 그냥 원래 그 사람은 그러려니까 하고 넘겨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금 싫으시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마치 제2의 트럼프 같이 뭔가 쇼맨십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홍명랑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웃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관용을 보이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예.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거를 그냥 용납하는 사회는 개돼지 네. 사회다 이런 생각 드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웃기다 재밌다라고 관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의 외부 지지자 자격으로 나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으로 짧게 문재인 후보님 이렇게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요 짧게 한마디 좀 하고 우리 인사 나눌까요? 네.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이 되신다면 예. 이상한 관용 이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히 잘못을 했던 사람들은 예. 정확하게 그 죄의 사이즈만큼 정확한 처벌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것에 동의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윤태호 작가의 말씀 듣죠. 좋은 작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한 분이죠. 웹툰 미생과 내부자들의 작가 윤태호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분입니다. 영화사 삼거리 픽처스의 대표세요. 엄용훈 대표 연결을 해보죠. 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 했더니 그 영화 도가니, 카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런 거 제작하신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주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네. 그런데 많은 후보가 문화 융성을 뭐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그중에서도 안철수입니까? 왜 안 후보입니까? 한 4년 정도 전서부터 그 안철수 후보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저는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좀 갖고 있습니다. 4가지 이유요? 네. 첫째는 안철수 후보는 매우 정직한 분입니다. 거짓말을 체질적으로 못하는 분이시죠. 예, 둘째로는 약속을 아주 굉장히 잘 지킵니다. 어떤 약속이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항상 옆에서 지켜봤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살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마치 그 습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번째로는 미래에 대해서 함께 꿈꿀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다 좋은 말만 지금 다 모아서 네 가지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랄까요? 야, 이때 내가 진짜 결심했어. 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아까 처음 소개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영화 게으름 치는 완벽한 방법 당시에 한 2년 전에 이 영화가 상영관을 찾지를 못해서 꽤 고생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영화를 만들어 놨는데 어디 상영할 곳이 없어서? 네, 관객들이나 평단의 그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상영관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해서 단순하게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영화 산업의 어떤 불공정한 그 환경이 그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굉장히 그 업계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을 때였었는데요. 메이저 배급사들이 유통망 꽉 잡고 있고 요 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2015년이었는데 제가 만든 이 게으름치는 완벽한 방법 영화를 안철수 후보께서 보시고 영화의 만듦새에 비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상영관 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서 그 영화를 국회 시사회를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영화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안 후보님 스스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터디를 하시고 나서 결국 영비법이라고 불리는 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안 후보님이 산업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헤쳐서 해법까지도 찾아내는 그 모습을 실제로 아주 가까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던 아주 소중한 장면이었었죠. 그게 그 기간으로 따지자면 얼마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처음 그 문제를 인식한 건 2015년 1월 달 개봉하고 난 직후에 보셨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이라든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안 후보님은 그 이후로 그 영화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내고 또 관련 법에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수개월에 걸쳐서 확인을 하셔서 2년 가까이 되는 시기에 이제 법안 발의를 다 맞추는 거죠. 그렇군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고민하고 결국은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1위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지지자들은 좀 안타까우시겠는데요. 처음서부터 1등인 거 알고 지지 시작했던 거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이 후보에 대한 자질과 진심과 또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또 특히 문화예술인으로서 어떤 흥행이라는 결과로 그것으로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동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많은 용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앞서서 윤태호 작가한테도 같은 질문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문화계의 블랙리스트가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화인이 대중예술인이 누군가를 공개 지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윤태호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 특히 저처럼 그 1등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2등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분도 지난번에는 2등 지지하셨어요. 문재인 후보가 2등일 때. 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등 후보가 아닌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아주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안 후보님 지지 표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언어 폭력 등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 악플에 시달리셨어요? 저 말고요. 다른 분들. 그 유명한 가수나 소설가 분이 겪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도 조금 그런 걸 겪은 일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일들 때문에 뭐 지지 표명을 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문화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한 분으로서의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 그거 외에 좀 일반적인 바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동안 정치인들의 언어만 쓰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언어로서 똑같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또 함께 국민들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말싸움을 잘하는 대통령보다는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주고 또 정치인들을 함께 설득하고 대화하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꼭 실현해주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세요. 안 후보가 지금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캠프 분들 중에는 듣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네. 안철수 후보님 하면서 짧게 한마디 응원 메시지 남겨주실까요? 네. 안철수 후보님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국민들만 믿고 또 국민들이 만들어줄 위대한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대선을 이제 딱 일주일 앞두고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은 후보 캠프에서 정치인들이 출연을 했다면요. 오늘은 후보를 지지하는 외부 인사. 그러니까 비정치인들의 생각은 뭔지 그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 만날 분은 문재인 후보의 공개 지지자입니다. 웹툰 미생과 내부자들의 작가죠. 윤태호 작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윤태호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웹툰 책 내시고 나서 저희가 화제 인터뷰로는 몇 번 인터뷰를 했어도 네네. 이렇게 정치인 인터뷰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저도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워요. 아니, 사실은 대중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누군가를 나서서 지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외국 보면은 많이들 하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못했느냐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지지한 사람은 꼭 탄압을 당했거든요. 그게 보면 이번에는 블랙리스트로 확인이 됐지만 과거에는 잘 나오던 연예인들이 정권이 바뀌면 못 나오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미움받았구나 뭐 이런. 하지 않고 생각했던 것과 개인적으로 만나본 후에 느낌이 같았습니까? 제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몇 분하고 이제 식사 자리를 하거나 이래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항상 이야기를 주도를 하세요. 말에 드라이브를 많이 거시던데 문재인 후보님은 굉장히 이렇게 들으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눈을 이렇게 피하지 않고 계속 눈 맞춤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죠. 그리고 추임새도 이렇게 같이 넣고. 그러니까 혹시 너무 좀 문화적인 이야기, 만화 쪽의 이야기를 드리면 못 알아들으실까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게 그냥 제스처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리액션이 아주 좋으세요. 리액션이 좋으시고 네네. 그런 매력에 빠지셨군요. 네. 어떤 개인적인 매력. 그럼 오히려 특별한 어떤 정책보다 인간에 대한 매력이 더 먼저입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TV에서 지지 연설하시는 걸 제가 쭉 보니까 세월호 얘기를 하다가 윤태호 작가님이 좀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울컥하시는 거 보고 덩달아서 눈시울 붉어졌던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부분에선. 저는 이제 세월호 그 동영상도 그걸 한번 보면은 정신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영상을 봤을 때보다 문자 메시지가 저는 더 울컥했는데 아이들이 보낸 문자들. 네네. 그 아이들이 보낸 카톡 문자가 제가 키우는 제 딸 아들의 목소리 같은 거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입을 할 테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자가 저한테는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관료들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었죠. 이런 나라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이제 지지 연설에서 하셨던 거고 네. 또 하나는 지난 정권 문학의 가장 큰 화두였던 이 블랙리스트. 네. 아까 윤태호 작가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 지지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님 지지해가지고 이제 블랙리스트가 두 군데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2번이나 메달 따셨어요. 예. 저는 근데 윤태호 작가는 워낙 잘 나가는 분이시니까 블랙리스트 네. 안 오르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셨군요. 제가 이제 이끼라는 만화 끝내고 나서 예. 좀 잘 됐으니까 예.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제 이름으로는 한 적이 없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랙리스트인지를 좀 몰랐는데 그랬군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제 작품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 제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못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 그러니까 제 작품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윤태호 작가의 원작을 가지고 뭔가 2차, 3차 가공을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정부에다가 지원 신청을 하면 윤태호라는 작가의 것으로는 그 이름 가지고는 못한다. 지원 어렵다. 이런 답변들을 들은 분이 계시군요. 그렇죠. 야. 그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이제 소문만 있었지 진짜로 블랙리스트 이런 종이가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정치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건데 네. 웹툰 내부자들 보면 명대사가 있잖아요. 네.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네. 이 대사가 지금 현실에서 사실은 벌어졌던 게 지난해인데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부분 혐오하고 그런 정도의 이해도는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네. 필요 없겠죠. 네. 그런데 자신 있게 나서서 찬조 연설까지 하셨습니다. 네. 왜 문재인입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쭉 따라가면서 보다 보니까 계속 그 옆에 문재인 지금 후보님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님을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어떤 이제 이해도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예의랄까? 그 TV 토론 같은 걸 봐도 너무 그렇게까지 상대를 무시하려고 하지 않거나, 뭐 이런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창작자인 제 입장에서는 예. 가장 좀 기본이 충실하게 돼 있으신 분 아닌가. 그런 의미로. 네.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도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2012년도에는 직접 뵌 적은 없었는데요. 예. 대통령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때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했고요. 아하. 그다음에 요번에도 이제 부산 내려가가지고 문재인 후보님 그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 하실 때 무대에서 같이 이야기했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 2012년에